더불어민주당이 지금 국회를 완전 장악해가지고 아까 이재순 대표님과 또 김서구 차관님 그리고 김태훈 우리 그 명예회장님이 다 말씀하신 데에서 나타나다시피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엄청난 횡포를 부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반헌법적인 횡포를 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 다음에 2027년 대선에서 그대로 더불어민주당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게 우리가 놔두면은 적화될 게 뻔한데 적화될 걸 뻔히 알면서 그대로 두고 있을 수는 없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생각해낸 것이 더불어민주당을 해산을 시키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제 더불어민주당 해산 국민운동본부도 결성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김태훈 명예회장님께서 많이 설명을 해주셨다시피 우리나라 헌법 제8조 상에는 위원정당 해산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 조문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 정부는 그 해산을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고 또 그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해서 해산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위헌정당이라는 게 헌법에 아무 규정이나 위반되기만 하면 위헌정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헌법 중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당되는 조항에 위반돼야 그게 바로 위헌정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뭐냐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참고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는 게 뭐냐 궁금한 게 많으실 겁니다. 우리가 공산주의하고 뭐가 다르냐? 쉽게 설명드리면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는 것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갖추고 있는 체제가 자유민주 체제입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가 아주 중요한 건데 아까 김태훈 명예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첫째가 국민주권주의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기본적 인권의 존중, 세 번째가 권력 분립제도, 네 번째가 의회제도, 국회제도죠. 다섯 번째가 선거제도, 여섯 번째가 복수정당제도, 일곱 번째가 사유재산과 자유경쟁을 골간으로 하는 경제질서, 여덟 번째가 사법권 독립입니다. 이 여덟 가지 이 자유민주 기본질서를 갖추고 있으면 그게 바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되는 거고 이 중에서 하나라도 없으면은 그건 완전한 자유민주주의 체제라고 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러면은 과연 더불어민주당은 이 여덟 가지 자유민주 기본질서 중에 어떤 점에서 위배되고 있느냐? 우선 국민주권주의에 이르는 것이 제가 발견한 거로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질서에 위반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고 또 기본적 인권의 존중에 위반되는 게 한 가지가 있고 권력 분립제도를 위반하는 게 세 가지가 있고 또 사법권 독립을 위배한 것이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되면은 쭉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주권주의에 이르는 것이 어떤 게 있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2018년도에 더불어민주당이 헌법 초안을 내놨는데 그때 바로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려고 하는 그런 헌법 초안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것이 북한식 이민민주주의 가려고 그런 거기 때문에 국민주권주의에 반하고 자유민주주의에 반한 겁니다. 그거는 인민주권을 얘기하고 이민민주주의를 주장하기 때문에 그거는 국민주권주의에 반하는 거죠. 아까 그것이 지네들이 스스로 생각한 것도 아니고 이 북한의 노동당 규약에서 인민민주주의에서 인민 뺀 거를 흉내내 선거라는 건 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두 번째가 그러면은 2018년도에 헌법 개정이 무산이 됐으면은 우리나라 헌법이 자유민주주의 헌법인 것을 인정하고 우리 헌법이 모든 규범의 상위 규범 아닙니까? 거기에 따라야겠는데 헌법 개정이 불발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네들 멋대로
우리나라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에서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을 다 빼버렸습니다. 전부 민주주의로 바꿔버렸어요. 그것도 우선 그 국민주권주의에 위배된 거죠. 그 다음에 그 역사 교과서에서 자유민주주의를 뺐을 뿐만 아니라 윤리와 사상이라는 교과서가 있습니다. 고등학교에 그 윤리와 사상이라는 교과서가 5종이 나와 있는데 그 3종에서는 국민주권이라는 말을 아예 빼버리고 인민주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까 그 소개도 많이 해주셨지만 통진당이 위헌정당이 된 근거는 국민주권주의를 부정하고 민중주권을 주장했기 때문에 위헌정당이 됐는데 이 윤리와 사상, 문재인 정부에서는 민중정권은커녕 완전히 북한식 인민민주주의처럼 인민주권을 그러니까 국민주권이라는 말을 싹 빼고 전부 인민주권으로 바꿔놨습니다. 이것도 이제 그 국민주권주의에 위배되는 거죠. 네 번째는 뭐가 됐냐면은 금년도에 선거를 치르면서 아까 통진당은 위헌정당인 이유가 민중주권을 주장해서 위헌정당임을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이게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진보당을 따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진보당은 통진당이나 똑같이 민중주권을 주장을 해서 그거는 통진당의 대체정당으로 조금 당연한 위헌정당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통진당에다가 비례대표 2자리하고 울산 북부 지역구를 내줘가지고 통진당 국회의원 3명을 당선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위헌정당의 숙주 역할을 해가지고 그것도 국민주권주의에 위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날 때까지 제가 계속하겠습니다. 경제질서 위반된 거, 사회재산과 시장경제의 원리에 입각한 경제질서 위반한 것이 어떤 것이냐 그러면은 2017년도에 추미애가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있으면서 토지 국유화를 주장했습니다. 그건 명백하게 사회재산권을 부정하는 그런 위헌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 인권의 보장에 위배된 경우를 보면은 2021년도에 5.18 특별법을 개정을 하면서 5.18 거기 특별법의 8조에다가 잘 아시다시피 5.18에 관해서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죄를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5.18에 대해서는 그때까지는 진상이 규명이 안 됐습니다. 5.18 진상을 규명한다고 5.18 진상규명위원회가 행사기간이 2024년 8월달까지 그 결과 진상보고서를 내도록 되어 있는데 진상이 밝혀지기도 전에 2021년에 바로 그 5.18 단체들이 주장하는 것과 다른 주장을 하면은 그게 바로 5.18에 관해서 허위사실 유포했다고 해가지고 징역 5년 이하 또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이런 법을 만들었는데 이것은 명백하게 우리나라 기본적인 인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권력분립 제도를 위반하는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간략히 말씀드리면은 지금 대통령이 제1여구권 더불어민주당이 지금대로 법을 만들어 놓으면은 대통령은 그걸 견제하기 위해서 제2여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거부권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은 국회에 다시 돌아가가지고 다시 이제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얻어야 그것이 법이 되고 3분의 2 이상 의결을 얻지 못하면은 그거는 그냥 폐기되고 마는 건데 대통령의 제2여구권을 제한하겠다고 법률안을 지금 제안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시행령은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 권한이 있지만 시행령은 행정부에서 제정 권한이 있습니다. 행정부에서 행정을 하기 위해서 행정부의 권한으로 주어진 시행령 제정 권한을 지네들 멋대로 정부에서 시행령 제정을 하고 그러면은 국회의 통제를 받도록 그런 식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을 하고 그런 법률안을 지금 제안해 놓고 있습니다. 또
방송통신위원은 국회에서 추천을 하면은 대통령이 그 중에서 자격이 있는 사람을 방송통신위원으로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떤 법률을 또 내놨냐면은 국회에서 방송통신위원을 추천하면은 대통령은 그거를 가릴 권한이 없이 무조건 임명해야 된다. 이런 법률안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권력 분립에 위반되는 거고 나중에 그 사법권 독립에 위반되는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냐 그러면은 먼저 얘네들이 사법부도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된다. 얼뜻 보면 그럴듯하지만 사법부가 국회의 지도를 받으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사법권 독립을 절대적으로 침범하는 거고 똑같이 선출되지 않은 권력은 선출되는 권력의 통제를 받아야 된다. 말은 그럴듯하지만 그게 바로 공산주의자들의 사법부에 대한 태도입니다. 사법부는 선출되지 않았으니까 이게 지금 당의 지도를 받아라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화영 사건 재판하는 걸 보고서 심판도 선출해야 된다. 이런 지금 그 법률을 내놓고 있습니다. 또 지금 조국이라든지 이재명이라든지 황운하라든지 이렇게 재판이 확정됐든지 재판 중인 사건들에 대해서 그거를 다시 특검을 하겠다고 지금 법률안을 내놓고 있어요. 이것도 사법부를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박지원이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재명이가 1심, 2심에서 유죄가 나도 상관없다. 대법원에 가면 또 바꿀 수 있다. 지난번에 이재명 사건 권순일이 매수해가지고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지방법원에서는 지네들 마음대로 못해도 대법원에 가면은 지네들 권력으로 그거를 재판을 바꿀 수 있으니까 1심, 2심 유죄 나도 상관없다. 지금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것도 명백하게 사법부를 부정하는 얘기죠. 그 다음에 특검법을 만드는데 특검에다가 영장 담당 판사하고 재판부를 다수당이 선정을 하도록 그렇게 법률안을 제안해 놨습니다. 이것도 사법부를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거죠. 거기다가 맨 마지막으로 그 판사 법 왜곡죄라는 거를 지금 법률안에 만들어 놨습니다. 판사 법 왜곡죄는 판사가 재판을 잘못하면 처벌하겠다는 겁니다. 그거는 북한에서 시행되고 있는 부당재판제하고 똑같은 겁니다. 북한의 재판부는 당원이 재판장이 있고 당원 2명이 참심원으로 들어갑니다. 이 셋이서 재판하는데 이 재판장이 당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을 때는 부당재판제라고 해가지고 처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북한이나 마찬가지로 재판부가 지네들 말 안 들으면은 법 왜곡했다고 해가지고 처벌하겠다 그런 겁니다. 이렇게 더불어민주당은 위헌정당인 것이 틀림없고 그런데도 지금 감히 대통령을 탄핵하느니 지금 판검사들 전부 탄핵하고 그래가지고서는 그야말로 다수당으로서의 권한을 만끽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마 정부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 소추를 발의를 하면은 그때 가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를 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횡포를 부리고 있는데 그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빨리 우리 법무부에서는 정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하루빨리 헌법재판소에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를 해주기를 바라고 그거를 독려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100만 서명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영주 유국번 위원정당 해산운동본부 상임부님 기조 발표해 주셨습니다. 끝말미에 저희들 활동의 가시적인 결과는 더불어민주당 해산 서명 숫자입니다. 그래서 100만 국민 서명 운동을 시작한 겁니다. 아직 서명하지 않으신 분은
우리 접수대에 가시면 그 서명지가 있습니다. 해주시고 또 그 서명지를 가지고 가시면 그 10명씩 받아올 수 있습니다. 받으셔서 저희 본부에 전달해 주시면 이 운동 활성화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고영주 이육번 고문님께서 기조 발표였기 때문에 좀 시간이 좀 길어졌는데 원래 이 토론 1시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우리 이제 발표하실 세 분께서는 10분 안에 발표를 좀 해주시고 그 이후에 토론 시간을 조금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10분 이내로 발표를 해주시면 오늘 행사에 좀 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발표 첫 번째로 조동근 명지대 명예교수님 해주시겠습니다. 예, 조 교수님. 네, 명지대 강적과 명예교수 조동근입니다. 명예교수가 되고 나면 좀 편해요. 예전에는 말을 할 때 제가 소속된 학교에 연결이 되기 때문에 말을 좀 조심했는데 지금은 자유인입니다. 자유, 양심에 따라서 행동하다 보니까 이 자리에 왔고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을 만나 뵙고 우리들이 만나서 힘을 합치면은 대한민국이 옳은 방향으로 바뀐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제가 쓴 제목을 좀 보세요. 제목을요. 제가 이건 뭐 양이 좀 많아서 다 할 생각은 없고요. 기본적인 어떤 아이디어를 전해드리는데 위헌정당 해산정보 청원을 위해서 우리가 모인 거죠. 그렇죠. 분명히 목적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왜 모였냐. 결국 대한민국 정체성을 구성하는 세력과 체제 전쟁을 위한 이 자리입니다. 아주 숙연한 자리입니다. 우리가 이념과 가치의 논쟁이 있을 때 그것이 체제 전쟁이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총알이 왔다 갔다 하진 않지만은 총알보다 더 어떻게 보면 예리한 생각이 부딪히는 대한민국인데 지금 자칫하면은 대한민국이 넘어가게 생겼어요. 넘어가게. 이거는 참 아니죠. 편하게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제 길게 글을 썼는데 대개 가서 읽어보세요. 이 자리에서 다 말씀은 뭐 드릴 생각은 없고요. 하지만은 지나놓고 나면 다 잊어먹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조동근이 그때 무슨 얘기를 했지? 안 떠오르시면은 그때 가서 이거를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용도로 말을 한 거니까 약간의 좀 살이 붙어서 읽기에는 좀 덜 지루하실 거예요. 네, 그렇고요. 그 다음에 다 아시지만요. 좀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민주주의는 뭡니까? 사실 1776년 아담 스미스의 독프로 그 다음에 또 같은 뭐죠? 76년에 미국의 독립전쟁 그렇죠. 네, 그게 이제 다시 76년인데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견제와 균형이죠. 견제와 균형. 영어도 우리 많이 알려져 있어요. 체크 앤 밸런스입니다. 그다음 우리말로 하면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는 거죠. 그렇죠? 방종이 아닙니다. 자유에는 책임이 따라서 정당 활동은 자유입니다. 하지만 정당 활동도 대한민국 체제 내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시 한번 아무리 정당 활동이 자유롭다 하더라도 북한을 찬양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대한민국 하우징 안에 머물러야 되는 것이 정당 활동입니다. 따라서 일본이 헌법적인 장치로서 저도 사실 참 이게 그 당시 이 헌법에 참 이 조항이 기가 막히다 생각하는데 8조 4항이죠. 8조 4. 정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인 기본 질서. 그때 자유민주적인 겁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어긋나면은 해산은 우리가 청원할 수 있고 번복받아서 이거를 헌재에다 던질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여태까지 이런 좋은 무기를 갖고 있었는데 이 무기가 갑 속에 든 칼이었어요. 갑 속에 든 칼 이걸 빼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칼 갖다 빼내서 서술평을 보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요? 누구한테 보여야 되는 거예요? 너에게 수술포로 칼을 대한민국 8조 4을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게 사실 외모예요. 외모입니까? 지금요. 네. 그다음에 여기 이제 보면은 뭐 여기 12페이지 되어 있는데 다시 보세요. 여기 보시면 왜 해산이냐? 전보다 이거는 사실 우리 컨트롤 C, 컨트롤 V 아시죠? 복사해서 붙이기. 그거에 보면요. 컨트롤 C, 컨트롤 V 통지단 그대로 복사해서 갖다 붙인 게 진보당이에요. 따라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게 그거에 보면요.
그럼 이게 해산된 거를 왜 다시 만들죠? 해산된 걸 왜 만들어요? 나쁘니까 해산되는데 그걸 다시 구하라면 됩니까? 따라서 이거는 자동적으로 뭐예요? 이거는 해산입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또 꼬투리를 잡힌 게 뭐냐면 강령은 정당의 목적을 갖다 기술하는 건데 그 안에 좀 비슷하다 보니까 결정적인 하자가 있어요. 보면요. 스스로 공산주의인 척해요. 따라서 그걸 갖고 강령이 있는 대로 너희들은 이적단체라고 얘기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지금요. 그런데 이 더블당은 좀 교활합니다. 제가 교활하다는 얘기를 썼는데 뭐 교활하다 얘기 쓸만하죠. 강령에는 이런 말 안 남겨요. 약어서. 하지만 강령에는 없지만 하는 짓거리, 그 한 짓거리는 전부 다 완전히 대한민국 체제에 반하는 그런 행동을 합니다. 따라서 이것도 분명히 뭐죠? 분명히 해선 사유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뭐 대강 짚어보죠. 앞에 제가 존경하는 우리 고영주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그때 그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뭐 탄핵을 통해서 집권하고 나서 기고만장할 때 조국이 서울대학교를 나왔어요. 서울대학 그렇지 않습니다. 옥석을 가리자고. 그 벌레 같은 조국이 이건 뭐 좀 나중에 녹화되나요? 이제 뭐 죄송한데 하여튼 벌레 같은 조국이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려고 했어요. 당연히 안 해보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요? 뭐 그다음에 등등등등 보면은 또 5.18 특별법을 갖다 만들어서 유공자가 누군지도 공개도 못하면서 또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말자. 또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이게 지금 이게 더불어민주당이 하는 짓거리였다고 사실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다음 또 하나 아까 고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뭐를 잘못했냐? 당신의 그 죄를 하나 좀 딱 짚겠는데 바로 뭐냐면은 친북 좌파 숙주의 역할을 자임을 했어요. 숙주 좌파를. 우리 알다시피 보면은 뭐 통합형 무슨 비례 위성정당 원래 그런 목적으로 지금 비례대표제를 둔 건 아니잖아요. 보면. 그런데 이걸 악용해갖고 그야말로 좌파의 숙주가 되려고 했어요. 그래갖고 여기 본문에 있는데 20명까지는 당선권입니다. 그래서 10명은 민주당이 띄워주고 나머지 10자리는 뭐 여기저기 하는데 전부 다 뭡니까? 그거 그냥 새빨간 진짜 그런 좌파들한테 국회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해 줬어요. 그 자체가 대한민국 질서요. 다시 그 자체가 대한민국의 행태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거를 이제 말씀한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좀 약간 요새 노안이 좀 왔어요. 좀 안경을 좀 편하게 바꿨을게요. 네, 그래서 그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최근에 그 공당에 어떤 간판을 걸면서 사실은 이재명의 방탄 정당으로 전락했어요. 공당이 자존심도 없습니다. 이재명은 사인이요. 물론 이제 국회의원이지만은 한 사람을 위해서 공당이 그 방탄을 위한 어떤 위치에 스스로 섰다. 이거는 말이 안 되죠. 그러면은 뭐를 갖다 죄를 졌나 보면은 민주적인 기본 질서 중에 하나는 상권 분립이 있잖아요. 상권 분립이 따라서 권력 분립 제도에 유의되는 그런 행태를 보였고 예를 들어서 행정부를 갖다 묶어놓는 거죠. 국회 해산을 못하면은 최소한도 국회를 견제할 때 뭐예요? 제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그걸 갖다 무력화시키는 그런 법안을 갖다가 아주 참 전현희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그걸 했어요. 보면요. 그 다음에 또 민형배라는 그런 인간은 뭐냐면은 행정부가 사실 개량적으로 시행령을 마련할 수 있는데 그것도 무슨 국회 통제를 받아라. 전부 다 그 입법 발의한 겁니다. 보면요. 그다음 또 뿐만 아니라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데 그 다음 페이지에 여기 보면은 그 이성윤이라는 자는 영장, 전담 법관, 재판부 등등을 다수당이 지정토록 했다. 다수당이 지정하는 그런 쪽으로 이거를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이런 것이 사실 이렇게 맞습니까? 이게 지금 아니죠. 좀 약간 지금 우리가 좀 1, 2번 정도 다른 얘기를 할게요. 2024년도에 노벨 경제학상하고 노벨 문학상의 한국하고 아주 인연이 깊습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뭐 제가 디테일을 말씀 못 드리겠지만 이겁니다. 보면 남북한의 체제를 갖다 비교한 어떤 이론이 국제적으로 인증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사회과학에서는 실험을 하지 못하고 관찰만 하는데 대단히 이외적으로
남북한에는 실험이 된 겁니다. 왜? 1948년 8월 15일 그 군방에서 보면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물을 딱 자르듯이 같은 민족, 같은 언어, 같은 역사를 가졌지만 딱 분리가 된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두 세대가 지난 다음에 뚜껑 열어보니까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겁니다. 모든 것이 같아요. 모든 것이. 단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제도가 다른 거죠. 제도가 다른데 양쪽을 비교해보니까 한쪽은 너무나 빈국이고 한쪽은 너무나 부국이에요. 따라서 이 빈부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건 뭐냐? 오로지 다른 한 가지 인스티튜션 메터스가 됩니다. 체제가 다르고 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못 살고 이 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구나. 이것이 지금 인증된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대한민국 사람들은 사실은 뭐예요? 지금도 좌파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 왜 그러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노벨상에서 인정을 한 대한민국의 어떤 부의 이름의 길, 이 자체에 대해서 지금도 의심을 하시는 거는 이 말입니다.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또 하나, 한강이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뭐 문학상 좋아요. 하지만 보면 그 사관을 갖다가 사실 보면요, 우리 경제학에서는 항상 하이퍼센시스를 컴퓨팅하라고 그래요. 경합하는 그런 가설이에요. 절대적인 진리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시도된 어떤 이론으로서의 가설이지 이것이 진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한강이라는 여자가 보는 역사는 뭐냐면 아주 피해자 중심으로 해서 과학적인 어떤 그런 가치관 하에서 우리나라 역사를 해석하는데 이것이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이거를 보자고 이거를 갖다가 그러다 보니까 뭐 대리전이다. 왜 대리전이에요? 북한 김일성이가 남한을 갖다 신봉하기 위해서 사전에 준비한 거지 무슨 대리전이냐고요. 노무님 그게 사실 무슨 목소리를 갖고 양면을 학살했겠어요. 도대체 이걸 가지고 뭐 미군이 도대체 인간성에 대해서 추구해야 어떤 조직이 있었다면 그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바로 한강이라는 여자가 얘기한 겁니다. 예. 이것이 좀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한국은 태어나지 않아야 될 나라가 됐는데 그건 뭐냐면은 다 기억을 되돌려 보세요. 노무현 대통령, 긍정적인 시민들 지금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태어나지 않아야 될 국가가 된 거죠. 보면요. 뭐예요? 반칙과 특권이 용납되는 시대는 같다.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자가 득세하는 그런 불절된 풍토는 반드시 청산돼야 된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아야 될 국가가 된 거라고요. 지금요. 그런 어떤 정신적인 DNA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데가 바로 더불어민주당이고 거기에 또 하나는 뭐예요? 버금가림 정도에서 베껴나가는 것이 분간해 나가는 것이 진보당이죠. 이게 좀 말이 됩니까? 여기 보면 15페이지에 거기 중간쯤 아래 보면요. 독과수와 독과를 써놨어요. 독과수예요. 독과수는 뭐가 열려요? 독과가 열리죠. 따라서 독과가 바로 뭐죠? 독과수가 민주당이고 그 다음에 그 전에 노무현 대통령의 어떤 DNA를 받은 민주당이고 독과가 바로 좀 국회의원들이 하나하나 하는 행태입니다. 싶거든요. 그 중에서 제가 독과를 하나 따왔는데 어떻게 합니까? 일일이 딸 수가 없어. 어떻게 독과를 비워버려야 돼요. 독과를 비워버려야 돼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대한민국 8조의 사항입니다. 싶군요. 그걸 우리가 얘기를 하자는 거죠. 그 중에 하나 제가 여러분의 공부를 일으키기 위해서 일부러 갖고 온 거예요. 제목이 뭐냐면은 15페이지에 거기 중간쯤 아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10년사예요. 이걸 제가 보고 너무나 화가 나서 지금도 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2013년도 죄송해요. 2023년도예요. 2023년도 1월 2일 신년사입니다.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 선거 언제 있었죠? 2022년 5월에요. 노무현에 다시 문재인에서 바뀌었죠. 윤석열도. 그러면 대통령 바뀌고 나서 첫 뭐예요? 10년이 된 겁니다. 근데 아주 악독하게 그 말을 퍼붓더라고요. 보면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10년사예요. 제가 그 내용 일부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16페이지에 붉은 글씨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산마루로 문재인의 그 10년사예요. 10년사. 자기 나름대로 이제 페이스북에 쓴 거죠. 대통령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산마루로 솟아오르는 힘찬 새해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유난히 추운 겨울입니다. 치유되지 않은 이태원 참사의 아픔과 책임지지 않고 보듬어 주지 못하는 못난 모습들이 마음까지 춥게 합니다. 경제는 어렵고 민생은 고단하고 안보는 불안합니다. 새해 전망은 더욱 어둡습니다.
이게 도대체 전직 대통령이라는 작자가 쓸 수 있는 그런 신문서 맞습니까? 이게 도대체 왜 도대체 여기에 지금 이태원에요? 고맙다 너희들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한 겁니까?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책임지지 않고 보도부 주진보다 못난 모습들 아니 도대체 지금 그 이태원이 무슨 뭐 배입니까? 건물입니까? 개활지 누가 가라고 그랬어요 도대체? 이걸 갖고 도대체 무슨 마음껏 춥다 그 다음에 경제는 어렵고 민생은 고단하고 안보는 불안하다. 안보가 왜 불안합니까 도대체? 안보가 힘에는 말이죠 위력도 있지만은 정당한 권리를 갖다가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정당 수단으로서 힘이 있는 거 맞잖아요. 평화는 도대체 뭡니까? 설득을 해서 그건 아니죠. 힘을 갖고 억실력을 갖다 발휘해야 어두워지는 소중한 가치로서의 이 평화인데 이걸 갖다 무슨 뭐 대화를 통해서 회를 벗어는 기억나세요? 대한민국은 절대 뭐랄까 이거를 흡수 통일 안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건 아니죠 보면요. 그 다음에 또 16페이지 여기를 좀 넘어가겠는데 치밀하고 야합열찬 하지만 너무나 허술한 이재명 대표의 자승자극이 너무나 많아요. 이렇게 전부 다 독과수의 달인 독과라고요. 한번 읽어보세요 보면요. 17페이지 보시면 경제맨 이재명이 독살에 빠지면 벌어지는 일 이런 게 있어 보면 여기 붉은 보시면 보실까요? 서민이 애용하는 막걸리에 맥주 세금을 올리면서 초대 기업의 법인세와 주식 상속세 등을 줄줄이 내리려 한다. 이런 정도예요 도대체. 여기 무슨 도대체 이게 무슨 법인세하고 도대체 소주 막걸리 이게 같은 그 성격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가 아닌데 그렇죠 보면요. 이렇습니다 보면. 쭉 넘어가시고요. 좀 넘어가시면은 에필로그가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는데 기본적으로 진보당하고 민주당에서 해산 청구를 청하는 이유는 진보당은 정당 목적이 분명하게 민주당은 정당 활동에 분명하게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위배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따라서 합속의 틀을 칼이 우리 헌법 조항을 갖다 우리가 다시 불러들여서 이거를 갖다 처단하겠다 이런 거죠 보면. 즉 한국 정치는 미지유의 위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진단과 해법은 알렉시스 토크빌의 고전적 도서 미국의 민주주의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토크빌은 다수의 전제 티러니 of the majority를 민주주의적으로 간주했습니다.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한국의 본질은 뭐냐? 왜 권력을 갖다가 허무진 민주당이 전행해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이걸 부정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지금은. 그런데 이게 지금 뭐냐면은 전행해서 비롯되고 있는데 왜 권력이 대한민국 체제를 갖다 붕괴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 활동이 대한민국의 질서에 반하기 때문에 우리가 해산시킬 청원을 하기 위해서 힘을 모으는 과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요. 토크빌은 평등에 대한 어떤 과도한 집착을 대단히 동의했습니다. 평등에 대해서 과도하게 집착하면 자유가 날아가요. 그 이재명 말끝마다 얘기하는 기본 그게 가능합니까 도대체? 그러면 개인이 묻고요. 그 다음에 조직이 묻어지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이 침몰합니다. 기본 수리죠. 이건 아니죠. 끝에 가서 독서를 한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민주당과 그 주변 좌파 세력은 입만 열면은 특검하고 탄핵을 얘기하고 다녀요. 그렇지 않습니까? 탄핵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주저앉혔습니다. 지금 회복이 안 되고 있잖아요. 탄핵은 한 번으로도 차고 넘칩니다. 탄핵도 그런데 특검도 마찬가지죠. 탄핵은 민주주의로 가게 돼 있습니다. 영부인의 부정한 권리 행사 또는 직권 남용이 가능한 소위 결혼 전 before marriage 그리고 영부인이 되기 전 before presidency라면은 이거는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요. 그렇지 않습니까? before marriage 결혼하기 전에 그다음 또 뭡니까? 영부인이 되기 전 그러니까 왜 지금 만약에 영부인이 자신의 어떤 한국적인 어떤 지위를 이용해서 뭔가 사기를 취했다면은 그게 아닌다면 이런 것들은 정권이 끝난 다음에 민사 문제로 해결하면 충분한 것이죠. 이걸 왜 이렇게 달고 다닙니까? 제일 안에 있는 패러그래프 한 패러그래프를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아주 신뢰를 기울였을 겁니다. 한 해가
20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네 줄에 우리가 네 줄이에요. 조금만 좀 참으세요. 탄핵과 특검을 입에 달고 다니는 정당에 대해 공당임에도 특정인의 사고 리스크 방탄을 위해서 권력 분립주의와 사고법 독립을 침해하는 입법 발의로 민주적 기본 질서를 해치는 정당에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대한민국 구성원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냐를 자문하고 있다 이겁니다. 따라서 자유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일원으로 위헌 정당에 대해 해산 청원을 조직해 이들을 견제하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영주 고문님께서도 그렇고 조동훈께서도 사실 한 1시간 이상 강의를 하셔야 될 내용을 압축해서 하시더라고.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간을 갖다가 조정한다고 저는 약간 신경 썼습니다만 아주 압축해서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고영주 대표님께서는 이 더불어민주당의 그 위헌 행태 이걸 헌법에 입각해서 조목조목 적시를 하셨고, 조동근 교수님은 그냥 그 대목을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정당이라도 대한민국 안에서의 정당이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입니다. 최고위원이 지금 러시아에 그 북한군이 파병되어 있는 것 관련해서 아마 국회 국방위 한기호 의원하고 또 국방부 장관하고 뭐 이렇게 이야기한 그걸 잡아가지고 이게 북한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를 한 걸 잡아서 뭐 내란 예비 음모다. 그래서 이거는 국민의힘이 위헌 정당이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고 위헌 정당이라는 거에 대해서 자신들이 사실 내심으로는 지금 되게 신경 쓰고 있구나. 그 스스로 입에서 위헌 정당이라는 이 얘기를 얼마나 노심초사 나름대로 신경 썼으면 이런 것까지 연결을 시켜서 위헌 정당이라고 하는가. 아까 말씀 나온 대로 북한은 대한민국의 주적입니다. 근데 북한군의 입장, 북한의 입장에서 지금 이 사안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외환을 일으킨다. 내구조가 확실히 이 종북 정당이 이 발언에서도 드러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가서 우리 정재학 시인님하고 이래진 대표님께 조금은 송구하게 됐습니다만은 좀 압축적으로 좀 해주시고요. 그렇다고 하셔야 될 말씀까지 안 하시는 건 아니고 해주시고요. 우리 전라도에서 시인 정재학이라는 필명으로 유명하신 정재학 선생님 발표문 함께 경청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습니다. 제가 시인인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왜 제가도 시인이 됐냐면 그냥 그래 나 저도 써납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글 말미에는 외돌 며칠 전라도에서 정재학 이렇게 이제 했더니 자꾸만 누군가 전라도 시인이라고 했어요. 저는 전라도를 대표할 만한 시인은 못 되고요. 그저 내 고향 전라도도 사랑하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입장에서 내 고향을 밝혔다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 압축 잘합니다. 뭐 1시간 얘기할 정도의 분량을 노래에 담고 왔거든요. 준비도 많이 했어요. 첫째가 지금 현재 원고 실린 거 중공의 기업 침략과 국정원 제거를 위하여 이거를 이제 썼지요. 이걸 발표하려고 보니까 너무 이래요. 이건 읽어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상황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유민주당이 가야할 길과 현재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로 언급을 하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뭔가 좀
배우고 또 얻어듣고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좋은 며느리 얻는 방법을 좀 가르쳐드리려고 했는데 확실히 시간이 부족하네요. 압축해서 비유를 통해서 얘기를 시작하거든요. 일단 우선 당면한 문제는 삼성 문제죠. 우리 기업들 문제입니다. 우리 기업이 돈을 벌어서 봉급 주고 다 그러는 거지 우리가 뭐가 있다고 내가 이렇게 잘 살고 하겠습니까? 이게 기업이 없는 대한민국은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럼 삼성이 왜 이런 위기에 처해 있느냐 하는 문제를 보면 간단한 문제예요. 지금 현재 인도에서 파업이 벌어지는 삼성전자에서 벌어지는 파업을 보면요, 이거 참 기가 막힙니다. 인도는 계급사예요. 4개 계급. 물론 이제 5번째 달리탄가 하는 불가촉 면들도 있긴 있지만 주로 되어 있는 것이 4개의 계급이에요. 맨 처음에 브라만, 이거 이제 사제, 그다음에 크사티아, 이게 전사 집단이거든요. 왕족도 포함되고, 그다음에 바이시아, 이게 상인 집단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수도라, 이게 이제 노동자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거기서 근무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두라거든요. 이 계급은 뭐 어떻게 변할 수가 없어요. 공부 잘한다고 해서 수두라에서 뭐 올라가는 그것도 아니에요. 너는 수두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 수두라 계급이라면 하층민인데 이 인도 대학생들이 졸업해가지고 봉급을 받으면 그 한 50만 원을 받습니다. 그 삼성에 입사하면은 이것을 50%를 더 돼요. 75만 원 정도. 그러니까 대부분이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수두라게 취급한다면 이 사람들은 진짜 삼성전자의 근무업은 출세한 거기다가 점심 주죠, 복지 좋죠, 아주 그런데 왜 파업을 할까요? 이 수두라 계층을 발판을 하는 정치 세력이 누구냐면 인도공산당이에요. 인도공산당 이들이 혼자 할까요? 그럼 이거 누구한테 배워야 돼요. 파업하는 것도 배우고 노하우가 있어야죠. 이들을 조정하는 것이 중국 공산당이에요. 그러니까 환장할 일이죠. 이거 협상한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공산당과 협상해본 사람들은 또 그 역사를 아는 사람들은 공산당과의 협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아실 거예요. 그거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위기거든요. 근데 삼성이 좋아. 그러면 나 여기서 사업 안 해. 철수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인도 모디 총리가 이제 고개를 숙인 거죠. 그래도 이게 불씨가 가라앉지 이게 없어지겠습니까? 이런 정도 위기예요. 우리 삼성을 왜 이렇게 중국 공산당이 공격하느냐 하는 문제는 너무 쉬워요. 삼성 없애면 지금이 좋거든요. 샤오미도 좋고 하이웨이도 좋고 더구나 반도체 넣지. 삼성이 이지혜인데 국회는 놀고 있다 이거예요. 국회의원 봉급 삼성을 비롯한 우리 기업들이 돈 벌어서 봉급 주는 거니까. 그런 봉급 받고 지금 한다는 짓들로 이재명 방탄이나 하고 있는 거죠. 이거 아직 정신없는 것들이에요. 지금 이 경제를 보호하고 유지시켜야 할 임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정치 세력들이에요. 이때는 정치가 나서야 돼요. 그래서 인도를 찾아가고 인도 찾아가서 삼성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보관을 내놓고 안 그러면 법 제정을 해주든가 기업 보호법 왜 못 만듭니까? 적대적인 국가에서 악의적으로 우리 기업을 없애려고 할 때 우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법률을 제정할 때지 이재명 방탄할 때입니다. 이래서 민주당 해체시켜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이제 어떤 며느리가 어떻게 하느냐. 이거 우리 노후의 그 복지 문제입니다. 그 국가에서 내려진 복지가 아니라 며느리가 우리한테 뭘 해주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 노후가 편해집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비유를 한다면 우리 자유민주당이 어떤 비유를 가야 하는가? 일단 비유의 올간력이 될 거예요. 제가 이제 여자 고르는 법을 이제 드디어 이제 완성했습니다. 남자로 태어나서 가장 좋은 내 편이 될 수도 있고 가장 나에게 나쁜 적이 될 수 있는 그 상대가 바로 여자입니다. 며느리가 어떤 며느리가 들어오냐를 생각해 보면 심오하게 생각해요. 저는 얼굴 예쁜 여자 아니 좋긴 좋죠. 이쁘면 좋지. 근데 미스 코리아가 나 먹여 살릴 까닭이 없어요. 나 아프다고 해서 병가로 해서 까닭도 없고 얼굴 이쁘면 내 자식 좋지 내가 좋습니까? 저는 아니다. 마음씨 좋은 여자 좋죠. 근데 마음씨가 보이냐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 결혼할 때요 우리 집사람을 고른 이유가 참 잘 골랐구나 하는 것이 바로 지금 이 내용입니다. 자 중매를 해요. 저 연애 안 했어요. 연애 결혼 안 하고 중매를 해요. 이 여자 좋으니까 결혼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가서 보니까 무슨 몸무게가 나보다 더 많이 나가요. 그럼 몸무게가 더 많이 나가 그래. 근데 고등학교 나오고 또 아버지가 이남 사녀의 호르몬이에요. 그 얼굴도 몸무게가 저보다 더 많이 나가는데 얼굴이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길이다 하고 이제 앉아서 커피를 한 잔 마시는 주제가 우리 밖에 나갑시다. 나가봤어요. 옛날엔 다 다방에서 봤잖아요. 봤어요. 나가서 이제 공원 쪽으로 걸어가는데 따라오는 속도가 늦어서 이렇게 보니까 쩔뚝거리네. 다리까지 쩔뚝거려?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는 진짜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쩔뚝거리고 오니까 불쌍해서 그러면 어디 좀 쉬자. 오늘 보니까 이제 지금 같은 떡볶이집, 오뎅이나 이런 거 하는데 거기 좀 앉아라. 그래서 거기서 소주 한 잔 하나 시켰어요. 100클래스에다 똘똘똘 따라가지고 속상하니까 마시고 쫄뚝거려. 나고 이거 준비 조건도 쫄뚝거리는 소리를 안 들었어요. 그럼 보니까 힐 그거를 벗고 있더라고요. 벗어 보니까 발 뒤꿈치가 까져 있어요. 피가 안 흘려. 그래서 발을 찬찬히 보니까 발이 내 발보다 더 커요. 한 번도 그 힐을 신은 발이 아니에요. 그 발은. 그래서 거기서 그걸 보고 생각을 해봤어요. 이 여자 저 고등학교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했다. 그럼 직장 생활을 했으면 하다못해 구두라도 한번 마취사 시키는 것 아니에요. 화장품 좀 바르고 그래서 보고 자기 봉급이니까. 근데 봉급은 싹 줘불고 버스표 2장 갖고 다닌다고. 근데 그 신발이 그 발이 힐을 한 번도 안 신은 발이고 운동화만 신은 발이에요. 그 발이. 그래서 그걸 보고 들어와서 한없이 생각을 했어요. 발.
때 결혼을 제가 합시다 했던 이유가 발이 이쁜 여자였다는 생각을 지금 하는 거예요. 여자는 발이 이뻐야 돼요. 얼굴 이쁜 내가 얼굴 이쁜 장미꽃 가시에 안 찔려본 사람 있어요? 남자 중에서? 그럼 없을 거예요. 장미꽃보다 호박꽃 쪽으로 생각할 때가 됐어요, 이제는. 발이 이쁜 여자다. 이 발이 어디가 있느냐? 클럽이나 가 있는 발이냐? 아니라고. 이 발은 가정에만 있는 발. 자식 잘 키우고 서방 보면은 서방 내조 잘하고 잘 돌보고. 지금은 이제 갑자기 또 심정지 사건이 일어나고 죽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잠은 따라 자도 내 방문을 열어놓고 자요. 내게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 발이 문제지요. 맨날 백화점에 가서 쇼핑이나 한다고 백화점에 들어가 있는 발, 그 좋은 발이 됐어요. 바로 내 곁에 있는 발이 필요한 거죠. 나이 들면 들어갈수록. 손주 며느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전부 다 며느리였거나 손주도 다 커서 손주 며느리 얻을 때가 됐지 않아요. 그럼 귀에 대한 발 이쁜 여자를 골라요. 아이고 얼굴도 이쁜 여자하고 마음이 좋은 사람 있을 수도 있잖아요. 장윤정이 같이 이쁘고 노래 잘하고 돈 잘 벌고 시부모 잘 모시고 이런 여자 있잖아요. 그거는 도교관이가 전생에 나라를 구했던가 아니면 수양 도덕 높은 스님이었던가 그랬던 사람이지. 그게 장윤정이 어디 할까? 2명 있습니까? 딱 한 명 있는 거죠. 그렇지 못할 바에는 발을 최우선으로. 그게 우리 자유민주당이 이걸 이제 비유로 하면 어떤 사람이 들어오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우리 자유민주당도 얼굴 보지 마세요. 발이 이쁜 사람을 꼭 이 자리에 있을 사람, 자유민주당과 함께 고락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을 드려야 돼요. 무슨 학벌을 보지 말고요. 무슨 다른 조건을 보지 말고 일단 이 사람의 발에서 진심이 우러나올 거예요. 이 이야기는 물론 징기스칸이 그 몽골족이 소수 부족이에요. 몇 명 개도 안 해요. 그 징기스칸을 보필했던 사람들이 다 여탕 다른 부족들이에요. 징기스칸의 맹장이라는 사준, 사구 하는 이 8명의 장군들도 대부분 다 불안. 그러니까 내 부족만 고집하지 않는 사람이 그 참 징기스칸의 인사가 열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다 부족 사람들이 몰려와요. 다 몰려와요. 그리고 이제 징기스칸은 그러죠. 전리품을 똑같이 나눠줘요. 싸우면 죽은 사람부터 챙겨줘요. 그러니까 징기스칸의 통치술에 반해서 또 사람들이 모여요. 모든 것이 사람이 하게 나는 거예요. 발이 이쁜 며느리가 들어와요. 그 진심을 알 수 있는 것은 간단해요. 하여튼 사람 볼 때 정실 인사만 안 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축복을 뽑아야 되잖아요. 고대 출신 그
아이들이 독점하고 있어요. 다른 대학 지금 들어오도 다 참가할 수 있어요. 지금 가장 축구의 문제는 뭐냐면 내 편으로 꾹 치는 답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만약에 지금의 축구가 종목이 없애고 열린 마음으로 선수 양궁처럼요. 실력만 보고 뽑는다 한다면 달라질 겁니다. 그러니까 꼭 이거 기억하십시오. 다리 이쁜 여자 아시겠죠? 오늘 저희들 국민토론회 발표집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 발표집의 내용은 다 읽어보실 수 있고 이게 정말 꼭꼬거든요. 여기에 우리 지금 나라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위헌성에 대한 법리적 그리고 현상적 그리고 국가 미래적 내용이 이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아마 이거를 더불어민주당이 보면 좀 소스라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우리 오늘 그 발표자들께서 재미있는 또 풀이까지 해주셔서 오늘 뭐 일거양득의 지금 토론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래진 선생님, 정말 이래진 선생님에는 격려도 드리고 응원도 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래진 선생님의 발표문 듣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앞에 많은 분들이 저보다 더 강력하고 교대에 찬 발표를 하셨는데요. 사실 저는 2020년 9월 22일 날 대한민국 국가가 최소한 6시간에서 12시간 동안 대한민국 국민을 살피지 않고 인지한 순간부터 조작을 해왔었습니다. 어찌 보면 가장 더럽고 추악한 대한민국의 역사 또 민주당과 문재인이가 그동안에 떠들었던 그 말들이 다 거짓말이었고 이선이었다라는 저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어찌 보면 이 6시간이 얼마나 할 말이 많으면 책을 제가 몇 권으로 써야 되고 또 5년 동안 싸워오면서 앞으로 또 5년이 갈지 10년이 갈지 모르겠지만 그 기나긴 시간과 싸움이 되겠습니다. 저는 어떤 이 사건의 엄중함과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그 얘기를 함축해서 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써왔던 말을 읽어가고자 합니다. 민주당과 국가 전복 세력들을 심판하라. 민주당과 국가 전복 세력들의 수많은 헌법을 법률적으로 위반하고 활동한 구체적인 정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해수부 공무원 북한 비격 사건에서 국방부와 국가안보실 해경에서 발표하고 증언했던 잘못된 내용으로 국민에게 거짓된 발언을 국회와 국회 국감장에서 다수에 걸쳐 21대와 21대까지 지속해서 선동을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이미 조사가 완료되어 보고된 감사원 감사 자료가 검찰과 재판부에 제출되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해수부 공무원 북한 비격 사건의 위법성이 분명하지만 민주당은 아직도 인정을 안 하고 있는 바 정당 해산을 통해 적법성을 가려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2020년 9월 22일 21시 47분경 영평도 양상의 해역에서 대한민국 공무원이었던 동생은 국가의 구조나 송환의 희망을 버리지 않은 사투 속에서 무참히 살해당한 비극적인 상황을 국가기관들을 동원해 실정을 인지한 시점부터 자진 월북을 조작하는 천연공로한 만행을 저질렀고 이들을 범죄로 뒤덮어버린 국민 전체의 잘못된 안보관을 보여준 악랄한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었습니다.
분단 국가로서 안보관이 무너지는 잘못된 시그널을 국가와 정당이 보여준다면 가장 큰 위협으로 국가의 존재는 이끌어주고 국민은 위험에 처할 것입니다. 국회는 국가의 모든 기능을 감독하고 가로잡는데 이들이 직무를 유기한다면 이제 헌법이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국회는 국민의 안전에 있어 여야의 구분이 없어야 하고 하나된 안보의 시스템을 구성하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의무가 충실해야 하지만 지금 민주당의 국회의원 중 국정원장으로 직무를 유기했고 살인이 되도록 방치한 박지원이 있고 사선 장군 출신 김경준은 끊임없이 거짓과 조작된 발언을 일삼고 있습니다. 정청래는 법사위원장으로 군의 최고 직원들의 사기를 저한 무책임한 행동과 발언으로 안보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는 이자들만 있는 게 아닌 다수의 국회의원이 21대부터 지금까지 동생의 죽음에 거짓된 선동을 일삼고 있는 바 정당 해산의 명분은 차고도 넘칩니다. 진상조사단을 만들어 저에게 찾아와 자진 월북 인정을 회유 협박한 명백한 사실이 있는 바 정당의 가치가 누구에게 있는지 낱낱이 밝혀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민주당의 동생 사망 5년 동안 저를 국회 증인 출석 요구를 계속 거부하고 있으며 숫자가 많다 하여 잘못을 덮으려고만 합니다. 국회는 입법으로서 삼권 분립의 한 축을 이루고 있으나 스스로가 정당의 존재를 부정하는 바 정당 해산을 통해 이들의 잘못을 국가와 헌재가 밝혀야 할 것입니다. 국민을 위한 국회와 정당이 되는 것은 국민의 요구이자 당연한 권리를 정당 스스로가 외면한다면 심판을 통한 정당의 존재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스스로 포기한 민주당과 국가정복 세력들을 권력이 아닌 국민의 심판 결과가 명백해져야 제대로 이런 만행을 뿌리 뽑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 문재인의 직무유기와 살인의 최종 결정권자로서 심판 요구입니다. 문재인은 청와대에서 대국민 거짓 발표를 통해 스스로 중대한 범죄를 자인했으며 국가의 존재 이유를 망각하고 적대국 북한의 구조나 송환에 아무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대통령이 재임 기간 저질렀던 직무유기와 국정농단의 심판과 단죄가 없다면 역사의 실체적 진실을 헌법이 묵인하는 사례로 남아 힘없는 국민의 죽음과 고통을 국가가 외면하는 크나큰 오명으로 남을 것입니다. 적대국이 우리 국민을 위협해 헌법이 잘못된 자들의 만행을 척결하는 의지를 보여 안정된 국가의 존재 이유와 헌법 중심이 살아있는 결단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헌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확립하는 보장성, 국민을 위한 확고한 자주성을 심판해야 하는 강력한 힘을 보여줌으로써 범죄를 예방하고 척결하는 민주적 질서를 바로잡을 것입니다. 대통령의 직책은 책임과 막강한 권한과 의무를 부여했고 잘못된 실정을 바로잡아 권력을 행사하도록 권한의 심판도 헌법이 강력하게 처벌하여 부당한 권력을 바로잡아 힘없는 국민도 자유와 인권의 보장성을 유지해줘야 하는 법치의 준엄함과 평등이 존재해야 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 감사원에서 1년 동안 조사하여 밝혀낸 경악스러운 사항들은 조작과 은폐, 거짓, 수사 발표였다는 것입니다. 국민의 말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였는 바 잘못된 자들의 권력의 사용이 심판되지 않는다면 국가의 기본 질서가 무너지는 심각성을 헌법이 스스로 포기하는 내란적 상황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는 지금 진행 중인 재판에서 범죄자와 피해자의 권리가 뒤바뀐 상황을 초래하였고 범죄가 큰소리치며 피해자들의 피눈물 국가와 기본 질서 유지를 위한 헌법이 외면하여 고통의 삶을 가속하게 만들어 힘없는 국민은 하소연할 수 없는 기반이 무너지게 하였습니다. 헌정사상 가장 끔찍한 문재인의 재임을 강력한 헌법이 시시비비를 바로잡아 추악한 역사의 진실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국정농단은 심각한 범죄로서 잘못된 권력이 국민을 위협하고 조작선동하는 비극의 역사를 바로잡아 줘야 할 것입니다. 삼권 분립이 존재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주당은 자기들만 권력을 독점하려는 반민주적 독재를 심판하지 못한다면 민주주의에 심각한 훼손만 있을 것이며 문재인의 만행을 헌법이 강력한 의지로 무례함을 척결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는 국가의 안전과 행복을 보장해야 하는 입법부이지 범죄와 사법 리스크를 덮는 수단이 아닙니다. 이제 헌법이 국민을 보호하고 잘못된 범죄 사실들을 바로잡아 자유와 민주주의 국가로서 되돌려야 할 것입니다. 정치는 숫자의 정치가 아닌 국민을 위한 정치가 실현돼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의 폭거의 기름을 걸어 국민의 피눈물을 닦아 주셔야 할 것입니다. 오만한 정치는 반드시 심판받아 해산되는 교훈을 헌법이 존재적 가치로 보여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절전한 사실과 내용들입니다. 예, 이렇게 오늘 발표를 했고 사실 한 분 한 분이 하실 말들의 무게와 내용이 엄청나서 이거 1시간 안에 한다는 게 사실 어려웠는데 그래도 압축해서 거의 1시간은 조금 넘었습니다만 시간이 원래 오후 5시까지 잡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발대식 들어갈 겁니다. 발대식은 압축적으로 구호도 하고 이 본부장님들의 그 각오도 좀 듣고 하겠습니다만 압축적으로 진행하면 5시가 살짝 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는 관계로 꼭 질문을 하실 분 계시면 딱 한 분만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네. 아까 제가 소개를 못 드렸는데 마침 소개를 좀 드려야 됩니다. 지금 질문 손 드신 분은 사단법인 자유수호 국민운동의 이두호 이사장이십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소개 말씀하세요. 질문하십시오. 소개는 생략하고 계십니다. 우선 그 오현정당 해산의 청구 사유와 관련해서 고용주 대표님한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회의 그 모양새가 입법 폭력이라고 보여야 되겠죠. 그런 입법 폭력을 행사하는 데서 가장 주된 단어는 소의 과정 없이 해당 의원의 법사위 본회의를 일반 통과시킨 게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도 정당 해산 사유로 넣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질문은 우리 현실과 관련된 문제인데 정재학 작가님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최근에 여순 반란 사건에 대해서 그 스카이델리에 아주 장문의 칼럼을 실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김일성이가 6.25 사변을 실패한 원인 중에서 하나는 그 박헌영이는 곳곳에서 이 북한에서 이 소위 인민군대가 내려가면 곳곳에서 봉기가 일어날 거로 봤는데 안 일어났다 해가지고 이제 처형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원인이 뭐냐, 잘못된 원인이 6.25 자기들의 실패 원인이 정당이 없었다. 50선거를 참여하면서 했더라면 제대로 자기들이 달성했을 것이다. 그걸 견주어 보면은 지금 우현정당을 이렇게 집어넣는 것이 바로 자기들 실패했기 때문에 더 이상 실패 안 하겠다고 하는 모습이 아니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 지역 발달 승부 하시고 그러니까 지역에서는 그 지역 주민한테 우리가 이거 서명 안 하면은 유교가 같은 그런 뭡니까 이 사변을 아닌 나라로 내란이 일어나서 내란에 의해서 우리가 망합니다. 그러니까 이 뭡니까 서명을 충실해야 되겠다 이런 쪽으로 활용을 하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꼭 답변하시려면 한 말씀만 하시고 어떻게? 예, 아니 죄송합니다. 도저히 시간이 안 돼요. 시간이 너무 많이 오버됐습니다. 뭐 답변 하시려면 딱 한마디만 하시죠. 가장 기본적인 기초가 되어 있어야 돼요. 펀더멘탈이 되어 있어야 위헌 정당 심판 청구부터 해산의 결정까지 이 기본이 되어 있어요. 지금 가지고는 죽어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기초가 안 되어 있어요. 뭐 국민들의 마음의 기초가 안 되어 있어요. 모릅니다. 지금 국민들은 몰라요. 지금 현재 그 민주당 지지율이 46%인가 나옵니다. 50%. 그 50% 민주당 지지를 하는 사람들은 이런 데 모릅니다. 그러니까 알리는 작업을 먼저 해야 되는데 몰라요. 지금 여손 반환이다 그거를 반향이 너무 좋아서 그거 내가 하는데 문제는 반향이 좋은 만큼 이걸 지우는 세력이 나타납니다. 그래가지고 국민들에게 알리는 통로를 막아버립니다. 그러니까 계속 여성 함쟁이야 하고 뭐 교과서도 못 쳐버리고 막 난리거든요 지금. 그리고 뭐 앞으로는 반란이 나면 못 쓰게 한다고 민주당 국회의원 5명이 순천을 찾아갔더라고요. 가서 절대로 요즘 반란 아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 글을 올려버리니까 뭐 어떻게 논리적으로 반박을 못하게 했잖아요. 사실이니까. 그런데 모릅니다. 통로를 막아요. 이거를 뚫고 시작해요. 전부 다 이거 아니다 싶으면 국민들이 돌아오죠. 국민들이 멍청해서 이렇게 민주당 지정했습니까?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는 알리는 작업을 해요. 그래서 우리 편 국민들을 모으고 그게 어느 정도 됐다 싶으면 그때 하면 효과가 있을 거예요. 알리십시다. 이상입니다. 예, 오늘 이 토론회도 그리고 곧이을 전국 17개 시도 본부장 맡으실 8분의 본부장님들 각오를 밝히시겠습니다만 그것도 국민들에게 알리는 작업입니다. 예, 함께 각오를 좀 다져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1부 국민토론회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곧이어서 2부 들어가겠습니다. 모든 실장님, 예, 2부 전국 지역 본부장 임명 발대식을 갖겠습니다. 우선 임명장 수여를 드리겠습니다. 드리면 본부장님께서는 앞으로 활동 계획, 각오 한마디를 한 3분 이내로 좀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인사는 나중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자정해 주십시오. 자리에 자정해 주십시오. 이재춘 상임대표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우리 고은민 실장님 임명장 준비해 주시고 여기 서시고 부산, 경남, 울산 본부장 박성렬 본부장님 먼저 임명장 수여하겠습니다. 박 본부장님 나와주십시오. 임명장 박성렬
귀하를 위헌정당 해산 국민운동본부 부산, 울산, 경남 본부장으로 임명합니다. 2024년 10월 28일 위헌정당 해산 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 이재춘. 네. 자, 우리 박성준 본부장님, 앞으로 부산, 경남, 울산 활동 계획 그리고 우리 정당 해산의 필요성 한 말씀 좀. 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부산에서 올라온 국익포럼의 회장 맡고 있는 박성근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지역사회에서 국가재건, 헌법가치를 수호, 그리고 교육의 정상화, 지역사회 봉사 이 네 가지 슬로건으로 5년 동안 부산 지역에서 열심히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동안 수요일, 목요일 혼자서 집회도 해보고 정말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해보자 하고 이렇게 몸으로 부딪혀 왔습니다. 이참에 우리 또 고영주 변호사님, 이재춘 러시아 전 대사님 그리고 좋은 취지에서 다른 걸 다 떠나서 이게 법을 어기고 정말 정해진 룰을 어기는 이런 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여러분 울분이 터지지 않습니까? 이런 정당은 대한민국에 둘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몇 번의 고사 후에 이렇게 맡았습니다. 자, 부산에서는 14일날 부산일보 강당에서 지금 준비를 하려고 그리고 부산뿐만 아니라 울산 그리고 마산, 창원 그리고 진해, 양산 이렇게 각 지역에 울산까지 해서 본부장님들을 지금 제가 계속 컨택을 하고 14일날은 부산 경남에서도 뒤집어져야 대한민국이 뒤집어지고 확 할 수 있는 곳은 부산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임명장 수혜를 이렇게 쓰시고 여기서 찍어야 되니까 이렇게 쓰셔가지고 이렇게 주시고 다시 한번 마이크 받아. 사진 좀 찍어 주십시오. 우리 두 분이 돌아서서 같이 놓고 같이 떠주고. 그렇습니다. 네, 박승근 본부장님 잠깐 부산문 잠깐 서 계십시오. 우리 8분 본부장님 함께 또 우리 이재춘 상임대표님하고 사진 한번 찍으시죠. 대구 경북 본부장 최영호 본부장님, 예, 좀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네, 잠깐만요. 제가 임명장 최영호 귀하를 위헌정당 해산 국민운동본부 대구 경북 본부장으로 임명합니다. 2024년 10월 28일 위헌정당 해산 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 이재춘. 앞으로 보여. 펼쳐서요. 열어서 보이게. 네. 네. 됐습니다. 자, 옆에 좀 서주십시오. 박용태 대구 영국 공동본부장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임명장 박용태 귀하를 위헌정당 해산 국민운동본부 대구 경북 공동본부장으로 임명합니다. 2024년 10월 28일 위헌정당 해산 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 이재춘. 네, 이 대구 본부장 최영호 본부장님하고 김윤석 목사님, 박용태 본부장님 각각 각오와 계획을 말씀시켜 주십시오. 마이크 좀 알려주십시오. 네, 최영호 본부장님. 아예 감사합니다.
저는 대구투쟁본부 상임대표 최영호입니다. 고영주 대표님의 뜻이 옳다고 해서 같이 합류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많이 압니다. 많이 듣고 많이 아는데 대구투쟁본부의 딱 두 글자로 얘기를 하면 지행입니다. 알면 행하라.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하는 게 아닙니다. 알면 행해야 됩니다. 이게 나라 살리는 길이라고 하면 같이 움직여줘야 됩니다. 행동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법무부 본부장, 멘트 본부장님 됐습니까? 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내빈 소개를 미처 못 들은 분이 몇 분 계십니다. 이 DL정책연구원의 박홍기 원장님, 박홍기 원장님, 지금 이재명 수사원 박상원 씨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까지 유튜브 촬영해 주시고 있는 우리 이 유튜버 대표님들 좀 한번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앞 왼쪽에서 그 유명한 홍철기 TV의 홍철기 대표님, 오늘 지금 홍철기 TV 대단히 예리한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공작반 TV 아시죠? 최수영 가셨나? 방금까지 있었는데. 예. 자, 다음 임명장 수여가 있겠습니다. 광주 황은영 본부장님 나와주십시오. 황은영 본부장님. 임명장 황은영 귀하를 위헌정당 해산 국민운동본부 광주 전남 제주 본부장으로 임명합니다. 2024년 10월 28일 위헌정당 해산 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 이재춘. 네. 황은영 본부장님은 이사야 선교사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광주의 이 현수막, 애국 현수막을 손수 달고 있습니다. 그건 아주 어목한 현장인데 불철주가 기도를 하면서 나라 보안 인정으로 때로는 구청, 시청 직원들과 다투기도 하면서 정말 애국적으로 하고 계시는 황은영 이사야 선교사십니다. 마이크로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예, 제가 차에다가 광주 광역시에서 온 이사야 선교사입니다. 감사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부터 깨어나서 목숨 걸고 자유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 죽음, 목숨을 순교를 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5.18 헌법 북한 개입 현수막을 우리 자유민주당이 정말 전국에 걸어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우리 자유민주당 후원 좀 많이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통로 너무나 많이 다 알고 있는데 이 통로가 빠져 있습니다. 알리는 거, 전단지도 돌리고 전국에 이 5.18 북한 개입 이거를 전국에 1000개 이상 걸어서 국민학교, 초등학교 지금 제가 한마디만 조금 하자면 제가 나이는 50인데 결혼을 늦게 했습니다. 엄마들이 저한테 5.18 그림 그려라, 5.18 글짓기 해라 이거를 교육청에서 학교에서 시킨다고 항의 민원 전화 자기들은 못하니까 저한테 교육청에다가 전화를 해달라고 많은 학부모님들이 저한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5.18을 이 거짓 역사, 왜곡된 역사를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거짓이 난무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정말 변한 끝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행동합시다. 현수막 1000개, 10,000개 이 자유 대한민국에 걸 수 있도록 우리 자유민주당에다 정말 이 피 같은 돈 후원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잠깐 세워주십시오. 제가 소개를 앞분도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산, 울산, 경남 본부장 박성률 본부장님은 지금 부산에서 애국 집회가 크게 한 2군데가 주도를 하고 있는데 한 군데 주도하고 계시고 또 한 군데를 같이 협력하고 계실 정도로 이렇게 애국 활동에 헌신하고 계시면서 이번에 이 위원정당 예산의 부산 집회, 부산 발대식을 지금 아주 분주하게 준비하고 계십니다. 기대하십시오. 박성률 본부장님 다시 한번 격려와 감사의 박수 한번 주십니다. 그 다음에 대구 경북 본부장이신 최명호 본부장님. 대구가 부산과 함께 우리 보수의 심장, 보수의 성지입니다. 거기서 최대 애국 집회를 이끌고 있는 분인데 바로 그 단체는 유국 대구 투쟁 본부입니다. 거기에서 참 많은 곳에서 함께 하자는 이야기도 하고 있고 또 약간 지쳐 있는 분위기도 있는데 거기에서 다잡아서 지금까지 아주 적극적으로 헌신적으로 또 이번에 유국본 본부장께서도 역할을 기꺼이 맡겨주다고 하셨습니다. 대구의 또 투쟁 본부장이시니까 또 저희들이 상당히 감사하고 또 믿는 바가 큽니다. 우리 최영호 본부장님께도 격려와 응원의 박수 한번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임명장 이수정 본부장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임명장 이수정 귀하를 위헌정당 해산 국민운동본부 대전 세종 충청 본부장으로 임명합니다. 2024년 10월 28일 위헌정당 해산 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 이재춘. 네, 이수정 본부장님은 현직 목사이십니다. 대전에서 나라사랑 선교회를 이끌고 계시고 광화문에 있는 애국집회 꼬박꼬박 나오셔가지고 지금 애국 구국을 또 실천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서 또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수정 본부장님 한 말씀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무슨 말씀을 먼저 해야 될까?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근본 없는 백성이 없듯이 우리나라의 설립 기초는 기독교를 근본으로 해서 세워졌어요. 오조선부터 시작하면은 기독교가 없다고 볼 수가 있지만은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이승만을 중심으로 해서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민주당이 하는 짓은 기독교의 근간을 무너뜨리면서 우리나라를 건국한 이승만 대통령을 부인하고 있어요. 또 우리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킨 지금 현재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복과 모든 경제의 이 부흥의 원천이 되는 우리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을 완전히 부인하고 있어요. 세 번째, 우리나라에 와서 피를 흘린 미국의 그 수많은 젊은 청년들의 그 피를 그것을 부인하고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세워진 기초는 미국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청년들을 우리나라의 피를 흘리게 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존재와
세워갖고 존재해 있는 것입니다. 아닙니까? 이 현대 이 나라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은 나라에 불만이 많은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대한민국을 세우는 이 모든 역사적인 과정들을 이 부인하는 걸 보니까 어쩌면 이 나라의 모든 이 정책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뭔가 디메이지가 많았던 사람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내가 흑수저로 태어났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불만과 불편을 가지면 되겠습니까? 흑수저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이 나라에서 훌륭하게 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어려운 가정 속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내가 공산당을 따라가고 뭐야 이 자유민주주의가 부르주아다. 그러니까 나는 프롤레타리아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공산주의를 나는 찬양하고 나는 따라가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드는 이 더불어민주당 이 속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이 사람들이 대학교 때 주사파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주사파란 뭡니까? 김일성 사상을 신봉하는 따르는 자들이 주사파예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현재 우리는 20만을 중심으로 해서 세워진 나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20만 정신을 우리가 교육해 왔다면 이렇게 어려운 지경에 우리가 처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우리 학교 교육에도 문제가 있어요. 왜 맞습니까? 얼마 전에 문화체육관광부 앞에서 유인춘 장관을 만나러 저하고 지유생 목사하고 또 몇몇 사람들이 갔어요. 가가지고 음란도서에 대한 것, 청소년에 대한 모든 문제들을 얘기를 논의했는데 이 공무원들은 말입니다. 판에 박혀가지고 우리는 원리 원칙대로만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뭐 이러면서 음란도서가 얼마나 젊은 청소년들에게 우애를 강하는지 이걸 좀 인지를 하라고 해도 공무원들은 그냥 우리는 그냥 원리 원칙대로 우리는 위에서 사무에서 지시하는 대로 우리는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뭐 이딴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거 어떤 근간에서 나온 거예요, 지금 현재? 목사님, 이제 우리 앞으로 목사님 말씀 다음에도 많이 들려주시고 제가 지금 오늘 좀 시간이 그럼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지 이 모든 근간들이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소속해 있는 분들이 이런 일들을 다 벌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지금 뭡니까? 37명이 뭐를 주장했으니까 지금 차별금지법, 동성애법 이걸 다 37명이 내놨었는데 27명이 나가리가 됐어요. 이번에 20대 국회에서. 자, 박수 칩시다. 근데 지금 10명만 남았어요. 더불어민주당에서 10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지금 계속 동성애법 또 차별금지법 이거 참 내걸고 있어요. 근데 이것들을 우리가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일단은 이제 여러 가지 부정선거 제거도 있고 사전 투표 폐지도 있지만은 이 정당이 좀 해산돼야 되겠어. 네.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양구경 본부장님 나와주십시오. 그러니까 말이야. 네, 전북 본부장이십니다. 임명장 양구경 귀하를 위원정당 해산 국민운동본부 전북 본부장으로 임명합니다. 2024년 10월 28일 위원정당 해산 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 이재춘. 네, 우리 양구경 본부장님은 이 위복권의 공동대표이시기도 하시고 출범식 때도 말씀도 좀 하셨기 때문에 오늘 좀 말씀은 좀 양해해 주십시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네. 인천 본부장 이승범 본부장님 나와주십시오. 임명장 이승범 귀하를 위원정당 해산 국민운동본부 인천 경기 본부장으로 임명합니다. 2024년 10월 28일 위원정당 해산 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 이재춘.
이승범 본부장은 국군 명예회복운동본부의 인천 지부장으로 인천 지부 사무총장이시고 대구 활동을 정말 열심히 하십니다. 한 말씀만 딱 하시겠습니까? 우리 앞으로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니까 오늘은 짤막하게 한 말씀만 해주시죠. 그 나라 구하는 일에 이렇게 주택을 맡게 돼서 어깨가 참 무겁습니다. 하여튼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이 해산되는 그날까지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천 경기 있습니다. 자, 이제 끝으로 강원 본부장입니다. 황대영 본부장님 나와주십시오. 귀하 임명장 황대영 귀하를 위헌정당 해산 국민운동본부 강원 본부장으로 임명합니다. 2024년 10월 28일 위헌정당 해산 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 이재춘. 네, 황대영 본부장님 다양한 사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수중 분한 활동도 하시고 오늘 정말 죄송하지만 짧고 굵게 한 말씀만 딱 해주십시오. 평소에 존경하는 우리 고영주 대표님, 그 통진당도 해산시키신 주역이십니다. 더불어민주당 해산시켰습니다. 여러분 앞장서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오늘 나란히 서시고 조금만 해주시고 고영주 상임고문님 중간에 서시고 두 분이 아니에요. 자. 중간에 두 분이 서십니다. 홈철이에요, 홈철. 자, 같이 구호도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위헌정당 더불어민주당 해산하면 해산으로 한번 구호를 다 함께 해주시고 청중에서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구호 하겠습니다. 위헌정당 더불어민주당 해산! 네, 본부장님들 앞으로 11월부터 전국 지역 인재 수료하면서 발제식과 해산 서명 활동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 이 장도를 나서실 본부장님들께 좀 격려와 다시 한번 응원의 박수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화이팅! 자, 그대로 계시고요. 오늘 오신 내빈들 다 함께 사진 촬영을 좀 하겠습니다. 의자도 좀 앞으로 놓고 의자, 우리 저 스태프진들 의자를 앞으로 한 줄 좀 깔아주십시오. 오늘 다 같이 전체 촬영을 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위헌정당 더불어민주당 해산 토론회와 전국 운동본 시간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기는 프레스센터 20층 현장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같이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밤샘 하니 그래서 100페이지가 넘더라고요. 그렇지만은 한 페이지 한 페이지 한 문장